같이 산다고 가족입니까? 그 한마디는 공기 중에 오래 남았습니다. 김성우는 젓가락을 든 채 멈춰 섰습니다. 식탁 위 반찬이 식어가고 벽식의 초침만이 귓가를 때립니다. 이정희는 눈을 피한 채 그릇을 정리합니다. 성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퇴직 후 3달째 같은 하루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신문을 읽고 점심 무렵 동네 산책로를 걷습니다. 오후엔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다 졸음에 빠집니다. 저녁이면 정희가 차려준 밥을 먹고 방으로 돌아가 불을 끕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는 점점 투명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고 아내의 움직임은 더욱 단정해졌습니다. 말은 줄었고 눈빛마저 피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부부였지만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는 속으로 되뇌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회사에 빠지지 않았고 술자리도 멀리했습니다. 월급날이면 통장을 고스란히 집에 넣었고 주말이면 아내가 원하는 시장을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정희는 설거지를 하며 짧게 대답합니다. 잘못은 없어요. 그냥 이제는 다르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분명했습니다. 물소리가 싱크대에서 울리고 그릇 부딪는 소리만이 정막을 깹니다. 성우는 그 말의 의미를 오래 곱씹습니다. 그가 평생 지켜온 건 가족이었습니다. 퇴근길마다 들른 슈퍼, 딸을 위한 학원비, 아내를 위한 보험, 집을 사기 위해 10년을 야근했고 딸이 대학 갈 때까지 휴가도 미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정적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 속 웃고 있는 2사람, 신혼여행지였던 제주도 해변에서 찍은 사진, 딸이 태어났을 때, 병실에서의 사진, 딸의 돌잔치에서 활짝 웃던 사진들. 그는 사진을 바라보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대화가 사라졌을까?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창밖에는 늦은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의 심장 박동처럼 느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우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아내의 생일이었습니다. 5월 15일 그는 이 날짜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65번째 생일. 그는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빵집에서 작은 케이크를 샀습니다. 딸기가 얹어진 생크림 케이크였습니다. 정희가 좋아하던 종류였습니다. 그리고 꽃집에서 카네이션 한 송이를 샀습니다. 붉은색 꽃잎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케이크를 올려놓았습니다. 손글씨로 편지를 쓰다 펜촉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너무 낯간지럽습니다. 고맙습니다. 뭔가 부족합니다. 결국 그는 짧게만 적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희는 거실에서 나와 케이크를 바라보다 짧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기쁨보다는 쓸쓸함에 가까웠습니다. 이제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 말은 담담했지만 성우의 가슴에 돌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요. 정희는 포크를 들고 케이크를 잘랐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벽에 2사람의 그림자가 엇갈립니다. 식탁 위의 공기가 멎은 듯 했습니다. 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문 정희의 얼굴에 표정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늘 그래요. 말없이 모든 걸 참죠. 정희가 말했습니다. 포크를 내려놓으며
그녀는 천천히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물어본 적 있나요? 당신은 그냥 당신이 생각하는 가족의 역할만 했어요. 내 생일이 뭐가 중요해요? 나한테 필요한 건 케이크가 아니었는데.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가볍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할 말을 몰랐습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혼자 남은 성우는 촛불이 꺼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타다 남은 심지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남은 케이크를 바라보다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난 가족이라 믿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식탁 위에 카네이션이 고개를 숙인 채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작은 여행 가방을 꺼내 들었습니다. 침실에서 옷을 챙기는 그녀의 뒷모습을 성우는 거실에서 지켜봤습니다. 친구들이랑 여행 좀 다녀올게요. 2박 3일이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다녀오세요. 조심히요. 그의 말투는 평온했지만 표정에는 미묘한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정희는 언제 마지막으로 여행을 갔었을까요? 생각해보니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떠난 집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냉장고 소리, 그리고 간헐적인 자동차 소리만이 흘렀습니다. 성우는 소파에 앉아 정희의 책을 정리하다가 탁자 아래에 떨어진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보조 휴대폰이었습니다. 정희가 예전에 쓰던 기종이었습니다. 화면에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오늘 웃는 얼굴, 오랜만이라 좋았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의 손끝이 굳었습니다. 가슴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메시지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에서 왔습니다. 시간은 어제 오후 3시. 정희가 외출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웃는 얼굴 오랜만이라니. 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그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문 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끊은 지 10년이 넘었지만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한 갑이 있었습니다. 불빛이 그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연기를 깊이 들이마시자 폐 깊숙한 곳이 따가웠습니다. 내가 그 웃음을 잃게 한 걸까? 연기가 천천히 허공으로 퍼졌습니다. 그는 의자를 밀고 일어나 앨범 속 웃던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신혼 초 정희는 정말 많이 웃었습니다. 사소한 농담에도 깔깔 웃었고 손을 잡고 걸을 때면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생활비를 걱정하면서 시부모를 모시면서 웃음은 점점 줄어들었고 집안일에 지친 얼굴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성우는 그저 돈을 벌어오는 것만이 자신의 역할이라 생각했습니다. 사진 속 미소가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정희가 돌아온 날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국이 식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끓여놓은 된장찌개였습니다. 정희는 가방을 방에 두고 나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행 재밌었어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럭저럭요. 피곤하네요. 그의 표정엔 담담함이 아닌 단절이 있었습니다. 여행 이야기를 더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엇을 봤는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국을 한 숟가락 뜨다가 멈췄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듯 했습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겁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글쎄요. 아마 당신이 가족을 일처럼 대할 때부터요. 일처럼요? 네. 의무처럼, 해야 할 일처럼. 밥 먹여야지, 돈 벌어와야지, 집 사야지. 그런 것들만 생각했잖아요. 나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봤나요?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 뭘 하고 싶은지. 당신은 그냥 가장 역할만 했을 뿐이에요. 성우는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허공을 헤맸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정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당신 눈치 보지 않고 애 키운다는 핑계 대지 않고 이젠 나도 자유롭고 싶어요.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은 숟가락을 쥔 채 굳어 있었고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그는 불을 켜지 않은 채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숨소리만 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쉬어도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게 나만의 착각이었을까? 벽에 걸린 시계가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새벽 성우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봉투 하나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 안에는 집문서와 예금 통장이 있었습니다. 통장에는 평생 모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퇴직금까지 합쳐 2억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은행 번호를 눌렀습니다. 모든 예금 해지 부탁드립니다. 이정의 명의로 전액 이체하겠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상담원이 확인 절차를 물었고 성우는 담담히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는 메모지에 한 줄씩 글을 적었습니다. 가족이라 믿은 시간, 그것이 내 삶의 전부였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과 다은이에게 제대로 된 남편, 아버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집과 돈은 모두 당신들 것입니다. 이제 저는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책상 위에는 앨범과 편지 봉투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통장과 도장, 집문서까지 모두 봉투에 담았습니다. 성우는 잠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멎은 하늘에 희미한 새벽별이 보였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에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가방을 챙기고 문 앞에 봉투를 올려두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작은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현관등이 깜빡이며 꺼졌습니다. 집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새벽 공기 속에 남은 건 봉투와 그가 남긴 담배 냄새뿐이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가 엘리베이터 문에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딸 김다은은 이메일함을 열다가 낯선 제목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 열어보니 짧은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작은 바닷가 마을의 벤치, 거기 앉아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은아, 아빠는 괜찮다. 가족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잊지 않는 마음입니다. 엄마 잘 모시거라. 사랑한다. 그 한 문장이 다은의 눈을 멈추게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서 메일이 왔어요. 지금 어디 계신지 아세요? 정희는 식탁에 앉은 채 말이 없었습니다. 눈앞에 봉투를 바라보며 손끝으로 가장자리를 매만졌습니다. 봉투를 연 건 어제였습니다. 안에 든 통장과 문서를 보고 그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옷장 문을 열고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눈가가 처졌습니다. 하지만 표정만큼은 이제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이젠 내가 가야겠네요. 그녀는 속삭이듯 말하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찾으러 간다. 걱정 마라. 버스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보였습니다. 정희는 창문에 기대며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무슨 마음일까? 사진 속 배경을 인터넷으로 찾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동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버스는 구불구불한 해안도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작은 마을 정류장에서 내리자 바다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짠 내음과 함께 비린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민박집 간판이 몇 개 보였습니다. 민박집 앞에서 우편함을 정리하던 성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야위어 있었고 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조금 평온해 보였습니다. 당신,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방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성우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야 당신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가족 이름이 적힌 문서가 있었습니다. 당신과 다은이 앞으로 불안하지 않게 다 정리했습니다. 집도 돈도 다요.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당신은 늘 그렇게 혼자 다 하죠. 물어보지도 않고. 미워요. 정말 미워요. 성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당신 웃네요. 우는데도 웃고 있어요.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갔습니다. 바다의 파도가 부서지고 갈매기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정희는 가방을 내려놓고 성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바보, 당신이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나였어요. 내가 미안해요. 나도 당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들의 침묵은 오랜 세월보다 깊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침묵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작은 시골집 마당에는 새싹이 돋았습니다. 성우가 빌린 민박집은 작았지만 햇살이 잘 들었습니다. 성우는 호미를 들고 흙을 고르고 정희는 물을 주었습니다. 상추 씨앗과 고추 모종을 심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 같네요. 성우가 말했습니다. 손에 흙이 묻어 있었지만 표정은 편안했습니다.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이제야 편해요. 서로 눈치 안 보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커피 향이 마당 가득 퍼졌습니다. 식탁 위 봉투 자리는 씨앗 봉투로 바뀌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평상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바람에 풍경이 흔들리고 참새 소리가 멀리서 울렸습니다. 햇살이 두 사람의 손등 위에 머물렀습니다. 성우는 눈을 감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은 함께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함께 버티는 거죠.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고요. 정희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이제 우리 천천히 해요. 서두르지 말고. 마당 끝에서 흰 빨래가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멀리서 바닷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는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며 두 사람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의 햇살은 오래도록 그 집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심은 씨앗들은 조용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